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국물이 흘러내린 접시가 바닥에 부딪혔다. 이게 뭐야? 내 명품 구두에 음식물이 튀었잖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여자의 목소리는 호텔 VIP 레스토랑을 날카롭게 갈랐다. 죄송합니다. 노부인의 떨리는 손이 걸레를 움켜쥔 채 바닥을 문질렀다. 죄송! 이런 늙은이 손 때문에 내 구두가 더러워졌어. 굽 높은 구두가 그대로 그녀의 손등을 짓눌렀다. 피가 번지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사람은 호텔에서 당장 잘라야 해. 왜냐고? 내가 곧 이 호텔 사장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오만한 선언이 쏟아졌다. 주변의 시선이 싸늘히 꽂혔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호텔업계에서 명성을 떨치던 한 여성이 25년 전 어느 봄날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그녀가 탄 차량은 다리 위에서 미끄러져 강물 속으로 추락했다. 수색대는 며칠을 뒤졌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인생을 보냈죠. 제 이름은 윤정희, 한때는 호텔 총지배인으로 업계에서 손꼽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1999년 4월 15일 봄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과 5살 아들 생각에 서둘러 차를 몰았거든요. 그 전날 밤에도 야근을 했었어요. 호텔에 VIP 고객이 오신다고 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했거든요. 아들이 자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죠. 전화로 엄마 언제 와? 하고 묻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민우야, 엄마가 내일은 일찍 가서 함께 놀자. 약속해. 그게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선을 넘어 난간을 뚫고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의식을 잃었거든요. 그 다음 기억은 2개월 후 부산의 한 병원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몸 곳곳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던 저를 발견한 건 해변에서 조개를 캐던 할머니였다고 하더라고요. 강물에 떠내려온 저를 발견하고 신고해 주신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억이었어요.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의사는 뇌에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지만 평생 그대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간호사가 매일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젓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여자가 바로 저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병원에서 몇 달 더 치료를 받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몸이 회복되자 할 곳이 없던 저를 양로원에서 받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순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죠. 양로원 원장님은 정말 자상한 분이었어요. 순자 씨,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25년 동안 저는 김순자로 살았습니다. 양로원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때로는 청소 일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가끔씩 꿈속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그게 제 기억인지 단순한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별을 보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를 그리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 구석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순자야, 넌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니? 뭔가 잃어버린 게 있는 것 같구나. 양로원 할머니들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2달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부산 시내를 지나다가 우연히 본 간판 때문이었어요. 도연호텔 그룹이라고 적힌 큰 간판을 보는 순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과 함께 모든 기억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머릿속에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던 모습들이요. 도연아, 미안해. 늦었어. 민우가 잠들었니? 제가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얼굴, 아들의 웃음, 우리가 살던 집, 제가 일하던 호텔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고 또 울었어요. 25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 혼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뒤섞여서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할머니, 저 기억이 돌아왔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다 기억나요. 하지만 막상 연락을 하려니 두려웠어요. 남편은 재혼했을 수도 있고 아들은 이미 30살이 넘은 어른이 되어 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난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 기사에서 아들의 약혼 소식을 봤습니다. 호텔 그룹 임원인 민우가 곧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 속의 아들은 제가 기억하는 5살 꼬마가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남자로 자라 있었죠. 우리 민우가 이렇게 잘생기게 자랐구나.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웃고 울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거든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아들 곁을 지켜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들을 당황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청소부로 위장해서 호텔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한 달 전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어려웠어요. 도연 씨, 저예요. 정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정이야, 정말 너니? 어디 있었어? 25년 동안 어디서 뭘 했어? 남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원망이 섞여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이제야 기억을 되찾은 이야기를요. 남편은 한참을 울더라고요. 미안해, 정이야. 내가 너를 더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다시 만났으니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아직은 아들에게 정체를 밝히지 말아달라고요. 청소부로 위장해서 아들의 약혼녀를 살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 거야? 민우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생일마다 엄마 몫의 케이크를 준비해놨다고. 그 말을 듣고 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도 아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결혼인지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세라는 좋은 애야. 예쁘고 교양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 뭔가 이상해요.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일주일 전부터 저는 김순자라는 가명으로 도연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첫날 VIP 라운지를 청소하면서 아들을 봤어요. 키도 훨씬 커져 있고 아버지를 닮은 단단한 턱선에 제 눈을 닮은 부드러운 눈매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정말 멋진 남자로 자라 있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여기 청소 다 끝났나요? 아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그 목소리도 말투도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의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서요. 수고하세요.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비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는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 여자에게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손님들 앞에서는 다정한 예비 며느리였지만 직원들을 대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특히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녀의 본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벌레라도 보듯이 하더라고요. 여기 제대로 안 닦았네요. 다시 하세요. 바닥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얼룩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짜 얼굴을 봤어요.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와 뒤에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아들이 없을 때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특히 저 같은 청소부에게는 더욱 심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나이 먹은 게 일도 못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엄마로서 저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 했거든요.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와 뒤에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아들이 없을 때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특히 저 같은 청소부에게는 더욱 심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나이 먹은 게 일도 못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김순자로 살아가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세라에게는 분명 숨겨진 면이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호텔 곳곳을 청소하면서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세라는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온화하고 상냥한 예비 며느리였지만 뒤에서는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VIP 라운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세라가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호텔 그룹 차기 후계자랑 약혼하다니. 세라의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세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표정에서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민우 씨 정말 좋은 사람 같던데? 너를 정말 아끼는 것 같고. 아끼긴 뭘 아껴. 순진한 거지. 남자들은 다 그래.
예쁘고 상냥하게 굴면 금방 넘어가. 세라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요. 그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 그런 게 배부르니? 지금 시대에 누가 사랑 때문에 결혼해?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세라는 홍차를 우아하게 마시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품이 있어 보이던지요.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거잖아. 누가 평생 살아? 적당히 몇 년 살다가 이혼하면 되지. 호텔 지분이랑 위자료 받고.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 청소하시는 분이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다 끝나면 나가주세요. 개인적인 이야기 중이니까. 세라가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걸 보니 제가 남자로 보이나 봅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청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귀는 계속 열어두고 있었어요. 아무튼 조심해. 혹시 들킬 수도 있잖아. 뭘 들켜? 나 연기 잘하는 거 알잖아.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에서 주연까지 했었는데. 세라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 씨, 제 생각이 맞았어요. 그 여자 정말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세라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오늘 친구랑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민우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돈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세라는 좋은 집 딸이야. 돈이 필요해서 결혼할 이유가 없어.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25년 만에 나타난 아내의 말보다는 2년 동안 지켜본 예비 며느리를 더 신뢰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럼 증거를 찾아볼게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희야, 너무 의심하지 마. 민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세라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계약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세라도 함께 참석했고 저는 레스토랑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외국인 투자자 중 한 명이 세라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나이 많은 백인 남성이었는데 세라의 손에 키스를 하며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민우는 정말 운이 좋은 남자예요. 감사합니다. 세라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세라가 그 남자에게 속삭였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그 남자는 기뻐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호텔방 번호도 적어뒀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세라가 명함을 받으며 윙크했어요. 그 순간 아들이 돌아왔고 세라는 재빨리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 그냥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셔서 설명해 드렸어요. 세라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거든요. 25년 동안 못 지켜준 아들을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출근해서 세라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오후 5시쯤 그녀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섹시한 드레스로 갈아입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몰래 뒤를 따랐어요. 세라는 호텔 바에서 어제 그 외국인 투자자와 만났습니다. 둘은 술을 마시며 친밀한 대화를 나눴고 나중에는 남자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2시간 후 세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도 엉성했어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아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호텔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들의 약혼 발표를 겸한 비즈니스 파티였어요.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고 세라는 그날따라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행사장 청소를 맡았어요.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다니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세라가 또 다른 남자와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이번에는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클럽이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세라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약혼자가 알면 어떡하죠? 알 필요 없죠.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약혼자가 있으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 정체를 밝히는 것도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라의 본심을 완전히 파악해야 했어요. 그녀가 정말로 아들을 이용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사무실 근처를 청소하면서 기회를 엿봤어요. 다행히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세라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결혼하면 호텔 지분 일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혼하면 위자료도 상당할 거고요. 그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순진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세라가 비웃으며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들이 그런 계략에 빠져 있다니요. 네, 약혼식 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다른 투자자들과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쌓아놓았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라는 단순히 아들의 재산만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호텔 그룹의 인맥과 비즈니스 네트워크까지 이용하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과 함께 이제라도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세라의 진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세라가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호텔 VIP 라운지에서 세라가 혼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박 실장님. 계약서는 언제쯤 준비되나요? 세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비즈니스틱했어요. 네, 결혼 후 바로 진행하죠. 호텔 지분명에 변경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 혈액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세라는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후 재산 분할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민우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할 거예요. 그녀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개별 미팅도 계속 진행해 주세요. 특히 그 독일 회사 임원이랑은 다음 주에 저녁 약속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분해서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 정말 큰일이에요. 세라가 이미 변호사랑 상의해서 이혼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다고요. 호텔 지분명에 변경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세라 집안도 부유한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부유해 보이는 것뿐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간절히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라가 호텔 주차장에서 한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아들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민우한테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야. 세라가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민우는 진짜 좋은 놈인데. 지훈이라는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놈이면 뭐해? 나한테는 돈이 더 중요해. 그리고 너도 약속한 돈 받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무슨 걱정이야? 세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민우는 내 친구인데. 친구 팔아서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 덕분에 돈 번다고 생각해. 어차피 몇 년 후에는 이혼할 거니까 큰 해는 안 될 거야.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세라는 아들의 친구까지 매수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세라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또 다른 만남을 가지는 걸 봤어요. 이번에는 중년 여성과 만났는데 그 여성이 바로 세라의 어머니로 보였습니다. 세라야,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니?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는 완전히 제 손 안에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혹시 들키면 큰일이야. 들킬 리 없어요. 민우는 너무 순진해서 의심조차 안 해요. 그리고 아버님도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계시고요. 세라의 어머니까지 이 계획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그 집안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닐 텐데. 괜찮아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준비해놨어요. 결혼하면 자동으로 지분 일부를 받게 되고 이혼할 때도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조심해라. 그런 일은 들키면 정말 위험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민우는 의심할 줄도 모르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라는 단순히 아들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도연 씨,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서야 해요. 세라는 민우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도 이제 동요가 느껴졌어요. 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세라의 어머니까지 이 계획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민우에게 알려야 하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정체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김순자로서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호텔에서 또 다른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세라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디너였는데 저는 그때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세라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세라가 외국인 투자자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명함을 주고받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라가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실례합니다. 거기 청소하시는 분? 세라가 저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는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휴대폰으로 뭘 찍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시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말요? 그럼 휴대폰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라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왜 제 휴대폰을 보시려고 하시죠? 궁금해서요. 혹시 저희 대화를 엿들으신 건 아니죠? 세라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만 하는 사람입니다. 손님들 대화에 관심 없어요. 그렇다면 상관없겠네요. 세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이제 세라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도연 씨, 세라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위험하지 않나? 정체가 들통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우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희야,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세라가 정말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 남편은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 제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저한테 뭔 이득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감정이 예민해진 건 아닐까 싶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조차 제 말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게요. 그럼 제가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아올게요. 그러면 믿으시겠죠? 정희야, 위험하게 굴지 마. 혹시라도 세라가 의심하면 괜찮아요. 저는 25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신중하게 세라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기회가 왔어요. 세라가 호텔 스파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파 청소 담당으로 배정받았어요. 탈의실을 청소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거든요. 세라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어? 한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연기가 아니라 생존술이야. 돈 없으면 못 살잖아. 세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민우 말고? 있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없거든. 그래서 민우랑 결혼하고 나서 몰래 만날 생각이야. 와, 진짜 계획적이네. 그런데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민우는 워낙 순진하고 일에만 빠져 있어서 의심할 줄도 몰라. 그래도 아버지는 다를 텐데 호텔 그룹 회장이잖아. 회장님은 더 쉬워. 며느리라고 하면 무조건 예뻐해 주시거든. 나 같은 며느리 얻은 게 자랑스러운가 봐.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까지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라야, 혹시 그 청소하는 아저씨 봤어? 요즘 자주 보이던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아, 김순자? 그 사람 좀 이상해. 자꾸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 세라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스파이 아닐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설마 그냥 청소부인데 뭘.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겠어. 저는 더 이상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보고했어요. 도연 씨, 이제 확실해요. 세라는 민우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남자가 있고 그 사람과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날 계획이에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남편의 목소리에 충격이 담겨 있었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의심하기도 시작했어요. 김순자를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우에게 알려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알릴지가 문제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김순자로서 아들에게 접근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정희야, 이제는 정체를 밝혀야 하는 거 아닐까? 아직 때가 아니에요. 세라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체를 밝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좀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해요. 세라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을요. 다음 주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호텔에서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고, 세라도 아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고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생각이었어요. 컨퍼런스 당일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저는 VIP 라운지 청소를 맡았고 세라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오후 3시경 세라가 한 외국인 투자자와 별도의 미팅을 가지는 걸 봤습니다. 아들은 다른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있는 회의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미스터 김,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군요.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당신도 매력적이시네요. 세라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 호텔방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약혼자가 있다는 걸 아시죠? 물론이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저는 세라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그 사건 말이에요.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호텔 메인 레스토랑에서는 VIP 고객들을 위한 특별 런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청소 담당으로 배정받았고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세라는 그날 특별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값비싼 하이힐, 그리고 번쩍이는 액세서리들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미 이 호텔의 주인인 양 당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김순자 씨, 여기 테이블 좀 깨끗이 닦아주세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저에게 지시했어요. 그 테이블은 방금 전 세라와 몇 명의 귀부인들이 앉아서 식사를 마친 자리였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를 닦기 시작했어요. 와인잔에 남은 빨간 와인 자국, 소스가 묻은 접시들, 그리고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때 세라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요. 세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세라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청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닦였잖아요. 세라가 테이블 위에 작은 얼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거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자국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걸레를 적셔서 그 부분을 더 꼼꼼히 닦았어요. 하지만 세라는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이것도 일이라고 하는 건가요? 세라가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몇몇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에는 제가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죠. 세라가 더욱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놓은 청소용품들을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아, 이런 게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지저분하네요. 청소용품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다시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바닥에 흘린 소스를 닦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그 소스 몇 방울이 세라의 명품 하이힐에 튀었던 겁니다. 아, 세라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 신발에 더러운 게 묻었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세라의 흰색 하이힐에 정말로 갈색 소스 몇 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아드릴게요. 저는 급히 깨끗한 걸레를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세라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닦아드린다고요? 당신 더러운 손으로 제 신발을 만진다고요?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세라가 갑자기 발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바닥을 닦고 있던 손등 위에 하이힐을 올려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을 올려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세라가 체중을 실어서 제 손등을 누르기 시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저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뾰족한 하이힐 굽이 제 손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바닥에 손을 대니까 제 신발에 더러운 게 묻는 거 아니에요? 세라가 마치 교육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더 세게 발로 눌렀어요. 제 손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이힐 굽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김순자라는 정체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제 신발이 더러워졌는데. 세라가 더욱 냉정하게 말하면서 발을 비틀었어요. 제 손등 위에서 하이힐이 돌아가면서 상처를 더 깊게 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제 눈에 고였어요. 물리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내 아들의 약혼녀가 이런 인간이라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니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세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게 누른 후에야 발을 떼었어요. 제 손등에는 선명한 하이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가 살짝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바로 해고시키라고 관리자에게 말하겠어요. 세라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유유히 걸어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등에 통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5년 전에는 제가 이 호텔을 운영하는 총지배인이었어요. 수많은 직원들과 고객들의 존경을 받았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여성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젊은 여자에게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내 아들의 약혼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 다치셨는데 의무실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상처난 손을 숨기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그날 오후 상처난 손등을 붕대로 감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 씨, 오늘 세라한테 큰 굴욕을 당했어요. 무슨 일이야? 제 손등을 하이힐로 짓밟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뭐라고? 그런 일이? 네,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지금도 상처가 아파요. 정희야, 이제 정말 참을 수 없겠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도연 씨도 이제 믿으시죠? 세라가 어떤 사람인지요. 믿어. 이제 완전히 믿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우에게 알려야 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세라가 이제 저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있어요. 김순자를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럼 내가 민우에게 말할까? 아니요. 그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라를 반대한다고 하면 민우가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직접 세라의 본 모습을 봐야 해요. 그래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세라가 제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민우가 직접 보도록 말이에요.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민우가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등에 통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5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생각이었어요. 비록 제가 굴욕을 당하더라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라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고생하는 모습은 절대 볼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못 지켜준 아들을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호텔에 나갔어요. 그리고 세라의 일정을 파악해서 언제 아들과 함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기회가 올 것 같았어요. 오후에 아들과 세라가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미팅을 가질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를 노렸습니다. 라운지 청소를 자원해서 맡았고 세라가 저에게 또 함부로 대하도록 상황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세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후 2시, 호텔 VIP 라운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세라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미팅을 위해 예약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미리 라운지 청소를 자원해서 맡았고 구석에서 조용히 테이블을 닦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먼저 도착했어요. 오늘도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어제 제 손등을 짓밟았던 그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손등이 다시 아려왔어요. 김순자 씨. 세라가 저를 부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네. 여기 테이블 제대로 안 닦았네요. 다시 하세요. 사실 테이블은 이미 깨끗했어요. 하지만 저는 순순히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세라가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아들이 봐야 했거든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라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더 열심히 테이블을 닦았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일을 못하시네요. 세라가 계속해서 저를 비하했습니다. 그때 다른 미팅 참석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세라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라는 순식간에 얼굴을 바꿔서 상냥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청소 그만하고 나가세요. 중요한 미팅인데 방해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용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빨리 안 나가세요? 세라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아들은 여전히 멋있어 보였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세라야,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아들이 세라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막 시작하려던 참이에요. 세라는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구석에서 청소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기 청소하시는 분은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아들이 저를 보며 의아해했어요. 아, 그 사람이요? 일을 너무 느리게 해서요. 벌써 몇 번이나 나가라고 했는데. 세라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업무 중이시면. 아들이 저를 배려하려는 듯 말을 시작했지만 세라가 가로막았어요. 민우 씨는 너무 착하세요. 저런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더욱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정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빨리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관리자한테 얘기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거의 다 끝났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세라가 더욱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청소용품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물통을 쏟아버렸어요. 물이 바닥에 흘렀고 몇 방울이 세라의 신발 근처까지 튀었습니다. 아! 세라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또 제 신발에 더러운 게 튄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저는 급히 걸레를 들어 바닥에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닦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세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세라야,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이 말렸지만 세라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리고는 제가 바닥을 닦고 있는 손등을 향해 발을 들어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일하니까. 세라가 말하면서 하이힐을 제 손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 저는 작은 신음을 냈어요. 어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눌리니 더욱 아팠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세라가 체중을 실어서 더 세게 눌렀어요. 제 손등에서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히 아들의 표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뭐 하는 거야? 아들이 경직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이분한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라는 여전히 제 손등을 밟으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만해.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네. 세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대라고.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우 씨,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계속 실수를 하니까. 발대라고 했어.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세라는 어쩔 수 없이 발을 뗐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등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가 나고 있잖아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등을 숨기려 했지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뭔가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들이 중얼거렸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볼까 봐서요. 민우 씨, 무슨 소리예요? 그냥 청소부인데. 세라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제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를 유심히 보더군요. 그 흉터는 25년 전 아들이 5살 때 함께 요리하다가 칼에 베인 자국이었어요. 아저씨, 혹시... 아들이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희망이 번갈아가며 나타났어요. 25년의 세월이 제 얼굴을 많이 바꿔놨지만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끈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나 봅니다. 설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우 씨, 뭐하고 계세요? 미팅 시간이에요. 세라가 초조해하며 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저씨, 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민우 씨, 세라가 더욱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본명 말고 진짜 이름 말이에요. 아들이 더욱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고요. 아들이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고 세라의 본 모습도 충분히 보여줬으니까요. 민우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엄마야.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세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세라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저를 알아봤어요. 25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어요. 그래, 엄마야. 25년 만에 돌아왔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라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청소부가 갑자기 엄마라니?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만난 모자의 감동적인 재회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어디 있었어? 왜 이렇게 오래?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길고 긴 이야기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저는 아들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세라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갑자기 엄마라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세라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고 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라 씨,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약혼자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이힐로 집 밟는 게 정상인가요? 세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충격적인 재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순자가 아니라 윤정이로 돌아왔어요. 2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기분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라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믿을 수 없어.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고 부산에서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기억을 되찾고 김순자로 위장해서 호텔에 들어온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세라를 의심했어? 처음부터? 모성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 그 여자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나는 완전히 속았어. 정말 바보 같았지. 아들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바보가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했던 거지. 그런 내가 더 자랑스러워. 남편도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세라, 그 여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정의를 그렇게 괴롭히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민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약혼식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고 하객들도 초대된 상황이었어요. 세라는 여전히 약혼식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민우 씨, 그날 있었던 일은 오해예요. 제가 그냥 그분에게 일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건데. 세라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라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났다니요? 벌써 약혼식 준비도 다 끝났는데요. 약혼식은 취소할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세라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는데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죠? 아들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하이힐로 짓밟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할 건가요? 아들의 말에 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세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식 당일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했어요. 약혼식 당일 아침,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수백 송이의 꽃과 샹들리에, 그리고 값비싼 장식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더욱 허무해 보였습니다. 정희야, 정말 괜찮을까? 하객들이 이미 많이 왔는데.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민우가 결정한 일이니까 지켜봐야죠. 저는 이제 당당했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후 2시
약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세라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왜 안 나타나지? 무슨 일 있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어디 계세요? 세라가 저희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곧 올 거야.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30분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신랑이 왜 안 와요? 세라가 초조해하며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거든요. 민우 씨, 세라가 다급하게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옷을 입고 왔어요? 세라 씨, 미안해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약혼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내죠.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세라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이요? 정말 저를 사랑했나요? 아들이 차갑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럼 왜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아들의 말에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니의 손등을 하이힐로 짓밟는 것을요.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민우 씨, 제발 들어봐요. 정말 오해라고요. 세라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약혼식은 취소됐습니다. 뭐라고요? 취소라니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세라 씨는 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세라가 소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도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25년 전 사고로 사라졌다가 기억을 되찾고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김순자로 위장해서 세라의 본 모습을 확인한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세라 씨는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단지 재산 때문이었어요. 제 말에 하객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청소부라고 생각하고 하이힐로 제 손등을 짓밟았어요. 여러 번요. 저는 손등의 상처 자국을 보여줬어요. 이런 사람과 제 아들이 결혼할 수는 없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믿을 수 없어요. 너무하네요.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세라가 말을 더듬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세라는 연회장을 뛰쳐나갔어요. 그녀의 어머니와 몇몇 친척들도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진 후 아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서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들이 제게로 다가왔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요. 그 순간 연회장의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도 이 감동적인 가족 재회를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어요. 아들이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가족이야. 저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남편도 우리를 안아주었고 25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세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혼식장에서 벌어진 그 일은 호텔 업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25년 만에 가족이 함께 보내는 첫 번째 저녁이었어요. 비록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그 어떤 약혼식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약혼식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세라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완전히 속았네요. 직원들도 세라의 본 모습을 알고 나서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에 그녀가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들이 매일같이 저에게 사과했어요. 아니야, 민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진실을 깨달은 내가 대견해. 하지만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그것도 운명이었을 거야. 25년 만에 돌아와서 내가 위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었잖아. 남편도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희야, 내가 옳았어. 처음부터 세라를 의심한 게 맞았어. 당신도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믿었잖아요. 미안해. 25년 만에 나타난 아내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라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유한 남성들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계획적인 사기꾼이었네요. 다행히 민우가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 세라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생활도 호텔 지분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속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엄마라면 누구든지 그랬을 거야.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25년 만에 완전해진 식탁이었습니다. 비록 한 자리가 빈 채로 25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다시 채워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제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약혼식 사건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진짜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25년이라는 긴 공백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들이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특별한 날? 비밀이에요. 아빠랑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남편과 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 둘이 몰래 회의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정희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지? 남편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당연히 있어요. 뭔데요? 나중에 알 거야. 일단 예쁘게 차려입어. 저는 궁금했지만 그들의 계획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후에 남편이 제게 새 드레스를 사다 주었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요?
며칠 전에 정희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정말 오래간만에 받는 선물이었어요. 25년 전에도 남편은 이렇게 깜짝 선물을 주곤 했거든요. 저녁 6시 아들과 남편이 저를 호텔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촛불과 꽃들로 장식된 작은 파티장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큰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5년 전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감동받아 물었어요. 엄마를 위한 환영 파티예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25년 늦은 환영 파티지만 이제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호텔 직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김순자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반가워요. 처음 뵐 때부터 뭔가 특별한 분 같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하며 축하해줬어요. 제가 청소부로 일할 때도 따뜻하게 대해주던 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그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레스토랑 매니저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때도 뭔가 다른 분 같았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들이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25년 전에 잃어버린 반지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반지는 결혼할 때 남편이 준 것이었는데 사고 당시 분실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이걸?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오면 돌려드리려고 아빠가 찾아뒀대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25년 만에 다시 끼는 결혼 반지였습니다. 도연 씨, 정희야, 다시 한번 약속하자.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25년 전 우리의 결혼식 때 나왔던 그 곡이었습니다. 춤출까?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서요? 왜 안 돼? 우리 결혼식 때 제대로 춤추지 못했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췄어요. 25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직원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아름다워요. 아들이 말했어요. 민우야, 고마워. 이런 걸 준비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가 25년 동안 못 받은 사랑을 이제라도 받으셔야죠. 춤이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25년 동안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를 기다렸어요.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살아계실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네. 매년 생일마다 엄마 몫의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언젠가는 돌아와서 함께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도 아들은 저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오신 게 기적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편도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정희야, 나도 매일 기다렸어.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서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았고 집도 그대로 두었어. 정말요? 응. 내 방도 25년 전 그대로 보관해뒀어. 가서 보면 놀랄 거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저를 기다려준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아. 25년 동안 김순자로 살다가 갑자기 윤정이가 되려니까 아직 적응이 안 돼.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우야. 그때 남편이 또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희야, 이것도 받아. 그것은 호텔 총지배인 명함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이게 뭐예요? 복직이야. 25년 전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일을 안 했는데. 상관없어. 김순자로 일할 때 봤잖아. 여전히 실력이 있어. 그리고 이 호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25년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지. 급하지 않아.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25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들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그럼,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25년 전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보니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정희야, 후회되지 않아? 남편이 물었어요. 뭐가요? 25년을 잃어버린 것. 전혀요. 오히려 25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당신과 민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25년 만에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다시 호텔 총지배인으로 복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괜찮겠어?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첫 출근하는 날,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총지배인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25년 전과는 다른 얼굴들이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에 문득 김순자로 걸레를 들고 다니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첫 출근 축하해요.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고마워, 민우야. 엄마가 다시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다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 창문 밖으로 보이는 호텔 정원이 아름다웠어요. 25년 전보다 더 잘 가꿔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아름다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요. 정희야, 행복해? 남편이 물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어. 25년이라는 긴 여행이 끝나고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총지배인으로 복직한 후 첫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들을 배워야 했거든요. 어머니, 이건 새로 도입된 예약 시스템이에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고마워요. 25년 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금방 따라잡으실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들의 믿음과 격려 덕분에 저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김순자로 일하면서 호텔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시 파악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윤정이로 돌아왔어요. 호텔 총지배인으로서의 일상도 자연스러워졌고 가족과의 시간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25년 전 제가 사용하던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 정원은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가꿔져 있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시간 있으세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어요. 당연히 있지. 무슨 일이야?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 가슴이 쿵했어요.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세라 사건 이후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게 아직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분하게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인데? 호텔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김유진이라는 분이에요. 마케팅팀? 우리 호텔 직원이구나. 네, 3년 전부터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아들의 눈빛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세라를 얘기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점이 좋은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봤는데? 어느 날 로비에서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잃어서 헤매고 계셨거든요. 유진이가 그 할머니를 도와서 택시까지 태워드리는 걸 봤어요. 누가 보고 있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세라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엔 엄마도 처음부터 지켜볼 거야. 당연히요. 엄마 눈에 안 든 사람이면 만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마케팅 팀을 방문했어요. 김유진 씨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유진 씨 계신가요? 네, 총지배인님.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단정한 여성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첫인상부터 세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해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민우가 유진 씨 이야기를 하던데요. 유진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아, 네. 민우 이사님과 알고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부딪혔는데 그때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민우 이사님이 도와주시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 이사님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어떤 모습들이요? 직원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요. 나이 드신 분들께도 항상 존댓말을 쓰시고 어려운 일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시려고 해요. 유진 씨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유진 씨도 그런 분 같은데요? 아까 로비에서 할머니 도와드린 이야기 들었어요. 아, 그걸 보셨나요? 별거 아니었는데. 별거 아니라뇨.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 가진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유진 씨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유진 씨가 청소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날씨가 더워서 더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이거 드세요. 시원한 음료수예요.
유진 씨가 자비로 산 음료수를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며칠 후, 저는 유진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유진 씨, 민우와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서요.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예요. 민우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무엇보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한다니요? 네,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정말 따뜻해져요. 25년 동안 어머니를 기다리신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지. 유진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네, 민우 이사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요. 왜요? 민우 이사님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실망을 드리면 안 되고요. 실망을 드린다니요? 민우 이사님이 겪으신 일들을 들어보니 저 같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세라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진 씨,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조심스러워하지는 마세요.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총지배인님.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유진 씨를 지켜봤어요.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는 한결같았습니다. 가식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였어요.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야, 유진 씨 어때? 정말 좋아요, 엄마. 세라와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세라는 항상 뭔가 연기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자연스러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편안해요. 그래. 네, 그리고 유진이는 제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줘요. 무리하게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줘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유진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유진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지켜본 유진 씨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확신하는 거야? 네, 이번엔 정말 확신해요. 유진이와 함께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엄마도 찬성해. 유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급하게 하지는 말자.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네, 그럴게요. 몇 달 후 아들과 유진 씨의 약혼식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유진 씨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우리 민우 잘 부탁해. 물론이에요. 민우 이사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약혼식 후 몇 달이 지나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는 세라와 유진 씨를 비교하게 되었어요. 세라의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가짜였고 유진 씨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실했어요. 정희야, 이제 정말 안심이 되네.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그래요. 이번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유진 씨 보니까 정말 착해. 세라와는 비교가 안 돼. 결혼 후 유진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었어요. 저에게도 친딸처럼 대해줬고 남편에게도 정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뭘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아. 유진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감사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해드릴게요. 유진 씨가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더욱 밝아졌어요. 가족들 간의 대화도 더 많아졌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이 행복해하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야.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함께 호텔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 유진 씨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민우 이사님에게 들었는데 25년 전에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그런 일이 있었지.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강하게 살아오신 게 대단해요. 힘들긴 했지만 가족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앞으로는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유진 씨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정희야, 세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라고 생각해?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야. 아들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세라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이 가짜였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지. 저는 유진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유진 씨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어머니, 부끄러워요. 사실이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줬는지 몰라. 몇 개월이 더 지나면서 저는 유진 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어느 날 유진 씨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말 축하해. 네, 민우 이사님도 정말 좋아하세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더 늘어나는구나. 손자를 가질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저에게 이런 기쁨까지 주어지다니요.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잘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사랑을 듬뿍 줄게.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신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를 왜? 아이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유진 씨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요. 엄마, 결국엔 모든 일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엔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 세라 사건도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진 씨가 말했어요. 왜요? 그 일이 있었기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맞는 말이야. 그 일이 없었다면 유진이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남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돌아오신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25년의 기억 상실도, 김순자로 살았던 시간도, 세라와의 만남도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곧 태어날 손자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힘든 시련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인생의 교훈이 담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